자, 841번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몇 명이 물어봐서 풀었는데, 그래도 아마, 이거 어떻게 풀지? 이런 생각이 드는 문제 형태라서, 자주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중에 시험 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래프를 보고, 선생님 저번에 한번 얘기했습니다. 그래프를 보고 식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래프를 식으로. 그러니까 식 보고 그래프도 연습을 해야 되지만, 1차나 2차 같은 형태의 그래프를 보고서 그걸 식으로도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841번이 약간 그런 형태죠. 일단 좀 크게 그려볼까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1이고, 여기를 2라고 적겠습니다. 여기도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인데, 요 안에, 여기, 요 정사각형 안에 그래프가 이제 그려지는 형태입니다. 만약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중간을 딱 끊어서 올라간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하나 되고요. 같은 걸로 똑같이 그대로 내려옵니다. 이게 이제 F예요. 이게 F입니다. 자, 근데 범위가, A의 범위가, 어디서부터냐면 0부터 2까지. 요 사이의 범위에서 A에서 A로 가는 함수를 만들 겁니다. A에서 A로 가는 함수를 만들 건데, 거기서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F1은 하나, 뭐 F2는 2개 합성한 거,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할 거예요. 근데 넣고 할 건데, 갑자기 이렇게 물어봤죠. F에 2024 맞죠? 네. 7분의 8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습니다. 꽤 까다롭고 어렵죠. 근데 이제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 함수가 나왔을 때의 그래프를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함수가 다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함수가 다르죠. 하나 올라가고 하나 내려올 테니까. 둘 다 직선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 이렇게 계산하겠다는 거죠. 자, fx를 한번 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의 여기인데 만약에 내가 0부터 x를 1까지만이다 잡았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 0,0에서부터 여기까지 1,2까지 이런 직선입니다. 그럼 제가 2x라는 건 정도는 한 번에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울기가 이거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여기가 좀 어려운데 1부터 그러면 둘 다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만나니까 여기다 넣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자, 이 점을 지나고 여기가 2,0을 지나는 겁니다. 자, 그럼 기울기가 1이 커졌는데 2가 작아졌잖아요. 그럼 앞에다 x가요? 마이너스 2x라고. 그 다음에 2,0을 지나니까 여기가 이제 플러스 4가 되는 형태로 이렇게 결정됩니다. 이걸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얘기는. 자, 그런다면 우리가 지금은 나중에는 이걸 그래프로 푸는 연습을 할 거거든요. 아직은 그렇게는 안 할 거고 일단 지금은 뭘 하냐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번 해보겠다는 얘기죠. 만약에 그래서 처음엔 이걸 써요. F에다가 그냥 7분의 8을 넣어요. 어느 정도는 연산이 필요합니다. 7분의 8이 여기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죠. 맞나요? 그래서 마이너스 2에 7분의 8 한꺼번에 그냥 계산할게요. 여기에 7분의 8이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7분의 16에다가 더하기 4를 할 겁니다. 4는 7분의 28이니까 이게 7분의 12가 됐죠. 이렇게. 괜찮나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개를 해볼게요. F2에다가 7분의 8을 넣으려고 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F에다가 F에 7분의 8을 넣었다는 얘기죠. 괜찮아요? 그럼 계산한 거니까 7분의 12를 넣겠다는 얘기죠. 한번 계산한 게 여기 들어갈 테니까. 7분의 10이면 또 여기 들어가요, 범위가. 1보다 크단 말이에요, 여기로 잡고. 맞아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니까 다시 또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7분의 24가 되고 거기다가 4를 넣게 됩니다. 7분의 28이니까 여기 7분의 4가 나와요. 그렇죠? 한 번만 더 합시다. 세 번째 7분의 8을 할 거예요. 그럼 이게 F에다가 두 번 한 걸 집어넣을 거거든요. 두 번 한 걸 집어넣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세 번이니까. 그런데 두 번 한 게 뭐예요? 두 번 한 게 7분의 4다 보니 이게 7분의 4를 넣은 거랑 같게 되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근데 7분의 4는 1보다 작으니까 여기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2배를 한 거니까 7분의 8이 됐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계속 하셔도 돼요. 그런데 맨 처음에 내가 7분의 8을 넣었는데 이걸 3번을 반복했더니 다시 7분의 8이 나왔죠. 여기 이해되세요? 그럼 3번을 반복하면 자기 자리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내가 여기서 만약에 F의 4번째에다가 7분의 8을 한 건 F에다가 3번째 7분의 8을 한 거랑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F의 7분의 8이 되죠. 둘이 같잖아요. 3번이 상쇄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럼 얘가 얘랑 같죠? 얘랑 같겠죠. 이렇게. 그럼 한 번 더 하면요. 만약 5번째에 7분의 8을 하면 요걸 넣은 걸 여기다 넣은 거랑 같으니까 얘랑 같단 말이에요. 얘랑.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6번째에 7분의 8을 하면 다시 또 얘랑 같아진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이게 3개가 반복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거,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이거. 다시 넣었으니까 이게 또 3개 반복.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3번. 그래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얘를 3번 합성한 건 아이덴티티가 되는 거죠. 상등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예. 요 7분의 8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그러면 우린 뭘 할 수 있죠? 자, 저기 F에 2024가 있어요. 거기다가 내가 7분의 8을 하려고 해요. 그럼 내가 2024를 3으로 나눠볼게요. 그러면 6에다가 18, 224, 7에다가 21, 14. 그러면 여기다가 4만 하면 1, 2가 나오니까 9번이 남겠죠. 이렇게. 그럼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다니까. 아, F에다가 3 곱하기 674를 하고 9번이 남아요. 그럼 나 요 3번은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똑같은 게 나온다는 얘기죠. 거기에 7분의 8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만 생각하면 되죠? 아, 그럼 9번만 더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 왜? 7분의 8을 3번 합성하면 다시 7분의 8이 되니까요. 요 3번 합성한 게 계속 7분의 8이 될 거니까 이건 지워도 된다라는 개념이죠. 3번 합성하면 다시 7분의 8이 나오니까. 이해되셨나요? 그럼 저기 답이 있어요. F7에 7분의 8에 2번 합성한 거니까 답이 이게 되겠죠. 그래서 답이 7분의 4가 된다. 이런 얘기. 요걸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요 형태의 문제 스타일. 생각보다 이게 잘 나와요. 되셨나요? 그 다음에 853번으로 가겠습니다. 저게 이해 안 되시면 또 물어보셔도 돼요. 자, 이런 게 또 어려워요. 뭐 어렵냐면 함수가 잘려 있어요. 잘려 있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처럼 지금 선생님 지우는 이 녀석처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요런 함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요런 함수,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선생님 역함수 할 때 그 얘기를 안 했는데 지금 그 얘기를 잠깐 할게요. 853번을 풀면서 853번. 자, 함수 fx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냐면 x가 1보다 클 때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5에 되고 x가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6입니다. 이걸 역함수를 어떻게 만들죠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쉬운 얘기는 아니니까요. 근데 일단은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어요. 조그맣게 하나 그려봅시다. 그런 다음에 설명을 하죠. 자, 여기에 1이 있다고 합시다. 1. 자, 1을 넣으면 얘네가 3에서 만납니다. 쟤는 어떻게 지나오냐면 5에서 이렇게 지나가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오다가 여기가 3인데 1일 때 둘 다 1일 때 3 지나거든요.
얘 오른쪽은 1보다 큰 데는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기울기가 1이게끔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쪽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5에 그 다음에 1보다 작을 때는 기울기가 더 셉니다. 그러니까 여기 6이면 격하게 이렇게 지나갑니다. 여기서 이렇게 지나갈 건데 여기가 살짝 꺾이죠. 이런 식으로. 연결은 되어 있어요. 이 얘기입니다.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둘 다 무슨 점을 지나냐면 1일 때 3이라는 점을 지납니다. 여기.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역함수를 그려볼게요. 각각 구할 거예요. 각각. 자, 보세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맨 처음에 하나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5를 할 건데 얘가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를 구할 거예요. 괜찮아요? 잘린 거죠. 그거 무슨 얘기냐면 요 밑에 그래프 요거의 역함수를 구하려고 합니다. 왜?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잘 봐봐. 자, 이게 정의역이죠. 그럼 얘의 치역은 어떻게 돼요? 자, 이만큼이에요. 그래프 요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지금 그리려고 하는 게 요 녀석이거든요. 그럼 여기가 3이니까 3보다 작죠. 즉 여기의 치역은 y가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를 그냥 공역 취급합시다. 왜냐하면 1대1 대응이어야 뭐 역함수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뭐 했죠 우리? 1대1 대응 확인했어요. 그 다음에 넘겨요. 그러면 이렇게 2x가 마이너스 y 플러스 5가 되고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y 플러스 2분의 5가 되고요. 그러면 얘를 바꿨죠, 이렇게. 어떻게? 얘가 y는 하고, 마이너스 2분의 1에 x로 바꾸고, 여기 2분의 5라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렇게 바꿨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써놓을게요, 선생님이. 자, 그 다음에 왼쪽 갈 거예요. 작은데, 천천히 뚫지 말고, 자, 봅시다. 이번에는 이쪽을 바꿀 거예요.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을 바꿀 겁니다. 여기는 x가 1보다 작아요. 자, 1보다 작아서 이쪽 그래프라고 하죠. 요거에, 요거에. 근데 얘는 치역이 어떻게 보면 3보다 크죠? 값이. 그래서 여기는 얘가 정의역이면 여기의 치역, 즉 공역이 어떻게 되냐면 y가 3보다 크다가 나올 겁니다. 자, 요거도 할까요? 천천히. 이렇게 넘겨요. 3x는 마이너스 y 플러스 6이 되고 x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y 플러스 2가 되죠. 바꿀 거예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분의 1에 바꿔요. 이렇게 되는 거죠. 바뀝니다. 괜찮아요? 근데 선생님 이게 어떻게 써요? 라는 생각이 들죠. 왜? 여기도 이렇게 썼잖아요. 맞아요? 그럼 우리도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아, 그럼 f 역함수 x는 이라고 쓸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쓸 겁니다. 범위별로. 자, 질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역함수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f가 x에서 y로 가요. 맞아요? 그 역함수가 만약에 존재하면 어떻게 했죠? y에서 x로 갔죠. 이렇게. 즉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정의역이 여기 따라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 치역과 공역이 여기를 따라와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야 되냐면 여기는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고 써야 돼요. 바뀌는 거잖아요. x, y가. 여기도요. 여기도 여기에 치역과 공역이 따라와서 여기는 x가 3보다 크다로 바뀐다. 요거만 찾으시면 됩니다. 해볼게요. 여기다 뭐라고 쓴다고? 이걸 쓸 거야. 여기다 이렇게 쓸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5라고 쓰고 여기다가 이걸 써주셔야 돼요. x가 3보다 작거나 같아. 그리고 여기다가도 마이너스 3분의 1의 x하고 플러스 2를 한 다음에 여긴 x가 3보다 커. 이렇게 바뀐다. 이걸 조심해야 된다. 자, 다시. 역함수를 할 때 정의역이랑 공역이 자리를 바꿔요. 얘가 일로 오고 얘가 일로 가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의역에 공역을 구해서 얘가 여기다 써줘야 돼요. 여기에 치역과 공역을 구해서 여기 정의역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범위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보세요. 아까 선생님이 그래프에서
여기 이렇게 y는 x가 있다고 치면 요거의 대칭이잖아요, 그래프가. 그래서 노란색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얘가 봐봐요. 이거죠. 여기 노란색이 이거였죠. 3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미 넘어와요. 이렇게 넘어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x니까 보니까 제가 이렇게 넘어가요.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요. 이렇게 지나가요. 얘가 대칭해서 넘어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3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쪽에 있는 게 여기 넘어오니까 여기서부터는 자 요거 마이너스 3분의 x 플러스 2이라서 얘가 이렇게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곡선의 모양이 살짝 달라요. 여기서는 이렇게 오고 여기 살짝 더 올라가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프가 달라요. 여기 딱 경계가 3이 되는 거죠. 잘립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 뭘 기억한다? 역함수에서 역함수를 구해놓고 치역이 정역으로 온다. 치역이 정역으로 온다. 이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어렵죠? 근데 이제 이게 자리가 바뀐다라는 사실 때문에 나중에 역함수 만들 때 이 정역을 안 써주면 또 감점 당하는 게 나와요. 이 정역을 안 쓰면 감점 당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저것도 확실하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 얘기할게요. 풀면서. 자, 그 다음에 86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두 함수가 있는데 fx가 ax 플러스 b고요. 그 다음에 gx가 x 플러스 6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g의 역함수 합성 f 역함수에다가 마이너스 6을 넣으면 마이너스 4래요. 그리고 여기다 볼까요? 여기다가 f 합성 g의 역함수에다가 7을 넣었더니 얘가 마이너스 2래요. 그럴 때 a, b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역함수 f 합성 g에 0이 되면 이게 뭐가 된다고요? 네, 이렇게 바뀐다. 자리가 이렇게 가는 건데 반대로 가는 거니까 까먹으면 안 돼요. 자리가 바뀐다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 얘를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얘를 이렇게 써야 됩니다. 자, 봐봐. 이 상태로 넘겨도 상관은 없어, 솔직히. 근데 얘를 이렇게 써. 그럼 얘가 f 합성 g의 역함수에다가 마이너스 2을 넣는 거죠.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얘기죠. 자리가 바뀐 거니까. 괜찮아요? 그럼 얘 이렇게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써도 되지. f 합성 g에다가 마이너스 4를 넣었더니 얘가 마이너스 6이네. 이렇게 써도 되죠. 괜찮으세요? 뭔 얘기인지.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가도 됩니다. 보세요. 이 전체에다가 여기다가 g를 해. 잘 봐, 선생님이 하는 거. 여기다가 g를 해버려요. g에다가 g의 역함수 합성 f 역함수에 마이너스 6을 넣었는데 걔가 g의 마이너스 4네. 이렇게 하셔도 돼요. 괜찮죠? 양쪽에다 g를 한 거니까. 그럼 여기가 뭐가 되냐면, 자, 이 과정을 보여줄게, 다시. 얘가 뭐가 되냐면, 그럼 얘가 g 합성 g 역에다가 f 역을 하고 마이너스 6을 했는데, 그게 g의 마이너스 4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얘가 얘네들이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 했지? 없어진다 그랬어요. 갔다 오는 거니까. 그죠? 항등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f 역함수에다가 마이너스 6을 넣었더니, 그럼 g의 마이너스 4,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다 또 하자고, 한 번 더. 뭘? 이번엔 f를 넣으세요. 이렇게. f 역함수에다가 마이너스 6을. 그럼 여기도 f에다가 g의 마이너스 4를 한 거랑 똑같잖아요. 이렇게. 근데 얘네들이 만나면 뭐라 했어? 없어진다니까? 역함수 합성. 원래법. 갔다? 돌아와요. 자기 자리지. 그럼 여기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방금 한 것처럼. f 합성 g에다가 마이너스 4를 넣은 거랑 같다. 같은 얘기잖아요, 지금. 이런 얘기라고.
괜찮으실까요?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럼 이제 계산해 볼까요? 자, 이걸 구하기 위해서 이걸 구하겠습니다. 그럼 g의 마이너스 4가 뭐예요? g의 마이너스 4? 여기서가 될 거예요. 얼마야? 쉽잖아. 2예요. 돼요? 그럼 얘가 뭐냐면 얘가 f의 2네. 여기 들어가서. 그럼 f2면 요게 2a 플러스 b가 되죠. 그래서 요거 하나 구했습니다. 뭐? 2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6이네 라는 거 하나 구했습니다. 자, 그 다음 요거 합시다. 이제 안 푼 거. 이건 어떻게 하냐면, 이걸 역함수를, 아니요, 그러지 말고, 그냥 할 거예요. f에다가 g의 역함수에 7을 넣을 거예요. 이렇게. 근데 걔가 마이너스 2.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자, 천천히 우리가 여기서 g의 마이너스 7이라는 걸, g의 역함수에 7이라는 걸 한번 구해보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 이거 어떻게 풀었냐면, 만약에 이걸 선생님이 A라고 써놨는데 P라고 둘게요. 여기 A가 있으니까. 이게 무슨 뜻이라 그랬지? 반대로 G에다가 P를 넣으면 7이야. 이런 뜻이라 그랬어요. 기억이 나십니까? 자, G에다가 P를 넣으면 뭐예요? 응? P 플러스 6이잖아. 그게 7이라고. 따라서 P가 1이죠. 그럼 얘가 1이네. 괜찮나요? 그럼 끝났지. 여기 뭐가 들어갔다는 얘기야? 1이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여기 F1이 마이너스 2가 들어갔지. 이렇게 구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좀 익숙해져야 됩니다. F1은 얼마예요? 여기다 넣을까? A 더하기 B죠. A 더하기 B는 얼마래요? 마이너스 1. 내가 왜 이렇게 더럽게 나와? 이건 계산 잘못했어? 원래 이렇게 더럽게 나와? 네, A 곱하기 B인데 이렇게 더럽게 나오나요? 자, 빼면 A가 아니구나. 마이너스 4가 나오고요. B가 2가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됐죠. 자, 요 과정 기억을 해주세요. 중요한 겁니다. 이게 두 개 만나면 사라진다는 것만 기억하셔도 할만해요. 자, 897번으로 갑시다. 보죠. 자, 되게 좋은 문제거든요. 좋은 문제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이게 선생님 저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런 그 합성함수나 역함수나 이런 문제들을 풀 때 가장 걸리적거리는 게 뭐냐면 그래프예요. 그래프로 풀면 되게 쉽거든요. 근데 본인들도 아시다시피 귀찮잖아요. 잘 안 그리게 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저 그래프를 못 그려요 라고 하는데 처음부터 잘 그리는 사람은 없어요. 계속 그리셔야 돼요. 계속 안 그리면 계속 못 그려. 그렇지 않겠어? 선생님은 날 때부터 잘 그렸겠습니까? 자, 정형과 공형이 모두 실수 전체 집합인지 보통 이렇다고 했어요. 근데 봐봐. 좀 이상해 뭐가. 뭐가 이상한지 볼게요. 뭐가 이상하냐면 이렇게 돼 있거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가 있고요. 요게 x가 1보다 커요.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3이 있는데 요게 x가 1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근데 이게 꼭 신기하게 역함수가 존재해요. 역함수가 존재해요. 그럴 때, 야, f 역함수의 2가 뭔데? 라고 물어본 거예요. 저거예요. 한번 봐봐. 무슨 얘기인지. 봐주세요. 자, 볼게요. 여기다가 내가 지금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또 이제,
1이라고 합시다. 1로 잘려있으니까. 근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밑에서부터 올라와요. 이렇게 올라갔을 거야. 이렇게 올라왔을 거야. 여기까지. 근데 여기가 색칠이 돼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 만나는 데가 마이너스 2일 거랍니다. 이렇게 되죠. 맞나요? 여기까지는 괜찮으세요? 그런 다음 여기 계속 올라가겠지. 점점점점.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집중하세요.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그런 다음에 요 위에 걸 잠깐 보면 요게 x-1에 제곱하고 a-1이에요. 이렇게 되죠. 괜찮아요? 그럼 제 모양이 어떻게 돼요? 네, 대충 그리면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되고 여기가 x가 1이 되니까 즉 꼭지점이 1,a-1이에요. 이렇게 해서 오른쪽만 그려주죠. 왜? 얘 때문에요. 맞아요? 다시 1보다 크다며. 근데 봐, 이 대칭축이 어딨냐면 딱 여기 이 선에 있어요. 요 위에 있어요. 맞아요? 그렇다면 잘 봐요. 선생님이 해보는 걸 볼게. 여기 얘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역함수가 존재한다며. 지금 질문.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건 뭐랑 같은 의미라고? 1대1 대응이다. 이건 까먹지 말라고 그랬잖아. 지난 시간. 하나씩 만나야 될 거 아니야. 공역이 비면 돼, 안 돼? 공역이 비면 안 돼. 공역이 두 개 해도 안 돼. 하나씩만 해야 될 거 아니야. 옆으로 잘랐을 때 한 점이었는데 옆으로 잘랐을 때. 이거 아시죠? 옆으로 잘랐을 때. 그럼 뭐야?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볼게. 만약에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올라갔다 그랬죠. 원래는 이제 이렇게 그려지는데 1보다 크다면 오른쪽만 그려질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1대1 대응이 돼요? 에이. 이만큼이 비잖아, 공역이. 그럼 이건 어때? 여기서 밑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가도 돼요?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건데. 돼요? 안 되지! 옆으로 두 점이 만나는데 1대1 대응이 깨진단 말이야. 그럼 너무 답정너잖아. 심각하게 답정너잖아. 어떻게? 그치? 요 점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여기가 이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즉, 요 꼭지점인 a-1이 얼마다? 마이너스 1. 따라서 a가 마이너스 1. 그런 다음에 질문을 하나 할게요. 자, a가 마이너스 1,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적었어. 근데 이렇게 다 해놓고 이걸 못 구하는 사람들이 선생님 이거 역함수 구해요? 아니요? 하지 마세요, 아직. 아직은 하지 마세요. 나중에 필요하면 할 건데. 자, 아까 내가 어떻게 하기로 했죠? 여기다가 p를 넣죠. 근데 이게 진짜 어려운 게 하나 있어. 마지막 남았어. 이게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했죠. p를 넣었는데 2가 나왔네. 이렇게 가기로 했잖아요. 맞아요? 맞죠? 선생님. 여기다 넣어요? 여기다 넣어요? 이게 질문이에요. 왜? p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래프를 보시면 알죠? 왜? 여기는요, 해점이 마이너스 1, 2까지밖에 못 와요. 즉, 2가 들어가려면 여기서 잘라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가 2란 말이에요. 그럼 이 그래프가 된다는 얘기죠. 이게 어렵다고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아까 내가 처음에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까지 잘 풀어요, 신기하게. 선생님, 요 꼭지점이 여기랑 얘랑 만나잖아. 여기네. 그래서 이렇게 돼요. 심지어 이렇게 되면 내가 그래프를 안 그려요. 간단하네요. 답만 같으면 되잖아요. 꼭지점이겠다. 증강수 되고. 그래놓고 이걸 틀린다는 거죠. p가 뭔 줄 알고요? 이렇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고. 여기가 2일 때, 자, 심지어 잘 봐. 그러면 p가 여기 들어가는 거 확인했죠? 위에 거. 그죠? 잘 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나 보면 이렇게 p 제곱에 빼기 2p 저기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2예요. 넘어와서 p제곱 마이너스 2p 마이너스 3이 0이기 때문에 p가 마이너스 1 또는 3이 나와요. 선생님, 답이 뭐예요? 장난쳐요? 오른쪽만 그려진다니까요. 여기 3이에요. 네. 조건에 부합해야죠. 얘가 답이에요. 얘가 3이다. 이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해가 되셔야 되고, 그래서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표가 아닌데 역함수 이랬다가 완전 망하죠.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어려워요. 쉽진 않아요. (904번으로) 갑시다. 그거 바로 밑에 있어요.
같은 학교인데 누구는 오고 누구는 안 오고 뭐야? 뭐 수행평가 있다며. 이 거짓말한 거네, 민석이. 자, 904번 볼까요? fx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 x 플러스 2의 절대값, x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의 그래프와 그 다음에 뭐라고요? y는 5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라는 겁니다. 선생님이랑 저번에 이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 그래프 한 적 있죠? 기억이 안 나죠? 좋아요. 한번 하고 갑시다. 간단하게 할 것 같아요. 뭐냐면 패턴은 이렇습니다. 자, 기억할게요. 이런 패턴. 그러니까 일단은 3개 정도 패턴이 있는데 봐봐요. 어떻게 되냐면 일단 1번 패턴. 일단 기본 형식만요. fx는 하고 x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k 형태가 있다고 치죠. 그럼 얘는 무조건 이렇게 V자입니다. V자. 이렇게. 네, 그래서 여기 x축 당연히 또 있겠죠. k가 없으면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가 바로 알파죠. 그래서 여기가 알파 콤마 k 형태가 됩니다. 까먹지 마세요. 일단 외워야 돼, 몇 개는. 두 번째 패턴. 이거 나중에 또 할 거예요, 선생님이랑 같이. 자, 두 번째 패턴. 이렇게 지금 방금 하는 전에처럼 이런 형태면 이게 x 마이너스 알파의 절대값, x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 이렇게 됩니다. 저런 형태. 물론, 네,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고 하죠. 외워야 할 게 몇 개 있어서. 보세요. 뒤에 숫자 안 붙었어요? 그럼 얘는 약간 그런 모양입니다. 경사님 그런 모양. 자, 조심해야 되는 건 여기 기울기 마이너스 1. 여기 기울기 1이고요. 여기 기울기 마이너스 2. 여기 기울기 0. 여기 기울기 2. 이렇게 됩니다. 까먹지 마시고. 자,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이렇게 결정돼요. 그런 모양. 아시겠죠? 잘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이 직선 상수함수는 얘가 y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는 상수함수입니다. 큰 거에서 작은 거 빼기. 자, 세 번째 스타일. 요거까지 외워야 됩니다. 세 번째 스타일. 자, fx는 3개짜리도 있어요, 이렇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 형태. 대신에 얘가 더 커요. 이렇게요. 이거 토기 모양. 선생님이랑 한 적 있는데? 비슷한 거? 상관없어요. 까먹어서 됩니다. 격하게 내려오다가 천천히 내려가다가 비슷하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여기가 감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의 기울기 마이너스 3, 여기 기울기 마이너스 1, 여기 기울기 1, 여기 기울기 3 이렇게 되는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꼭지점 기억해주세요. 여기 꼭지점은 베타 콤마 큰 거에서 작은 거 빼기 이렇게 결정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줍니다. 이 3개는 까먹으면 안 됩니다. 몰랐었어도 지금부터라도 눈에 익혀놓으세요. 아시겠죠? 그 중에 얘네 둘이 제일 잘 나와요. 알겠죠? 그럼 우린 저거 할 줄 알죠? 보세요. 그려볼게. 끝났어. 그러니까 이건 뭐 하라는 얘기냐면 그래프를 그리라는 얘기지. 1차 1차인데 범위별로. 이해했어요? 뭔 얘기인지.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한번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해보려고. 잘 봐. 선생님이랑 지금부터 뭘 할 건지. 할 거예요, 저거 지금. 근데 나중에는 안 할 거야. 나중에는 외워서 할 거야. 물론 나중에 어떤 애도 나오냐면 번외. 이건 지금 안 할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번외 스타일이 하나 나오는 게 뭐냐면 이 다시. fx가 이렇게 되는 애도 있어요. x 마이너스 알파 절대값 빼니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나오는 형태도 있습니다. 저것도 나중에 할 거예요. 네, 일단 요거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알게 되는 녀석 요거 한번 보시죠. fx가 x 플러스 2의 절대값 더하기 x 마이너스 1의 절대값. 요 그래프를 한번 선생님이랑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아파트에는 없었죠? 우리가 안 한 유형 플러스 있었니? 거기 있었나?
그것도 없는 것 같은데? 없어요. 아, 있구나. 절대값의 기호를 포함한 함수 그래프라고. 요거 한번 하죠, 이따가. 선생님이 몇 개 보여줄게요. 요거 하고요. 이거 다 끝내고, 그거 한번 합시다. 다른 건 괜찮은데, 일단은 유형 24에 있는 거에 대한 전체 얘기를 한 번은 합시다. 이게 저번에 한 번, 한지 너무 오래됐나요? 까먹었으면 한 번 더 해야죠. 근데 얘는 살짝 우리가 했던 거랑 다른 두 번째 패턴이라서 보세요. 자, 절대값의 정의가 뭐였죠? 절대값. 뭐에서부터? 원점에서부터의 거리. 그러니까 수직선상의 그 숫자의 원점에서부터 거리예요. 이건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알겠죠? 그리고 정의도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A의 절대값이 있어. 그럼 얘가 만약에 A가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그냥 A가 나오고 A가 0보다 작아. 그럼 뭐가 나와? 마이너스 A가 나와. 이런 것들. 이걸 까먹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럼 기준이 되는 게 뭐예요? 항상 절대값 안에 들어가 있는 애가 0이 되는 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 이렇게 잡는 거야. 얘가 0이네. 얘가 0이네. 그럼 여기는 어디냐면 x가 마이너스 2일 때 이건 x가 1일 때 이렇게 잡으세요. 그런 다음에 x축을 이렇게 수직선을 하나 쫙 그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제 둘을 표시해 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하나, 둘, 세 파트가 나눠집니다. 요게 절대값 문제를 푸는 데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 1번은 영역, 2번 영역, 3번 영역을 보겠습니다. 1번 영역은 어떻게 되냐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고 하죠. 마이너스 작은 여기 파트. 그럼 얘도 음수, 얘도 음수죠. 그럼 그때는 fx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요. 마이너스 x 플러스 2 하고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달고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끝. 이렇게 두세요. 그냥. 그래요? 지금 선생님이 하는 게 하기 싫으면 어차피 난 저거 안 할 거야. 지금 처음만 하고 나중에 이게 그릴 거예요. 이게 수학하나 보면 되는지 확인하는 거야 지금. 두 번째. 이번 어디냐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아. 여기 사이. 2번. 그러면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죠. 맞죠? 뭐 숫자 넘어가 0 넣으면 되잖아. 그러면 그때 fx는 앞에 거는 그냥 x 플러스 2가 나오고요. 이렇게. 뒤에 건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요. 그래서 뒤에 여기 3이 됩니다. 계산해보세요. 3. 세 번째, 어디 남았니? 1보다 큰 6이 남았어요. 6, 3, 세 번째예요. 그럼 저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전부 뭐예요? 플러스. 그냥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는 fx가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해서 이게 2x 플러스 1 이렇게 쓰죠. 자, 그려볼게. 선생님이 여기다가 잘 봐요. 그려볼 테니까. 자, 이렇게 되죠. 잘라볼게. 네. 마이너스 2부터 해야 되니까 여기는 좀 더 이쪽으로 갑시다. 이렇게. 자, 이렇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0하고 여기 1까지. 자르게. 그 다음에 1, 2, 3. 네, 좀 더 위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다시 그리자. 밑으로 확 내립시다. 좀 크게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0, 1, 2 이렇게 나오시고. 그럼 여기가 영역을 나눈 거잖아요. 이렇게 마이너스 2까지 1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1, 2, 3이에요. 잘 봐. 얘들아,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는 3이야.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 거야. 3이야? 여기가 3이거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상수함수. 그만 들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넣어봐. 마이너스 2값 넣어봐. 그럼 3이야. 여기는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야. 이렇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되게 내려와. 이런 식으로 내려가. 원래 더 내려가야 되는데 범위를 딱 잘라낸 거죠. 기울기 뭐라고? 마이너스 기울기. 그 다음 이쪽은 1 넣어봐. 3이지? 그럼 3부터 시작해서 기울기가 2 이렇게 올라가. 여기 기울기 2 이렇게. 맞죠? 내가 하라는데. 그 다음에 여기가 왜 3이에요? 얘에서 얘 뺐거든요. 1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요?
자, 그럼 우리가 풀려는 문제가 뭐죠? y는 5로 자르래요. 그럼 여기가 4, 여기가 5야. 5로 잘랐어. 이게 쫙 잘랐어. 여기 보게 기울기가 2라며. 여기 2 커졌잖아. 파악한 커졌겠어. 여기 2야. 여기 뭐 있냐? 마이너스 3이겠죠. 넓이 구할 수 있잖아요. 짠짠짠짠짠. 그래서 내가 여기 기울기를 외우라고 하는 거야. 이 식을 안 외워도 되는 이유가 기울기를 외우면 유섬의 좌표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울기 써줬잖아.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여기도. 네? 이렇게 기울기 써준 이유가 이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됩니다. (906번) 볼까요? 그만 두시고 요거 하나 기억해서 나중에 나오면 또 할게요. 기억날 때까지 계속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어떻게 한다고? 저걸 해도 돼. 근데 봐봐.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선생님이 했는데 이 정도 걸리면 니네가 하면 더 걸리겠지. 그러니까 한 번은 해보세요. 해보는 게 좋아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외우자고. 이렇게 된다는 거. 이거 나중에 2학년 때도 나와요. 이따가 하게 되는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의 그래프도 2학년 때 나와요. 기억해 주세요. 자, 906번 볼까요? 날씨가 참 이게 진짜 이상한가 봐. 계속 비가 오지? 비가 오를 때는 그렇게 안 오다가 일기예보가 한 2시간마다 바뀌는 것 같은데 저번주에 분명히 이번주에 비 안 온다 그랬었거든. 또 비 온다 그러고 원래 오늘 비 안 오고 내일 비 온다 그랬는데 어제 뭐 또 비 오죠? 날씨가 좀 신기해. 자, 여기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정의역이 실수가 아니라 자연수 집합이에요. 자연수 집합이에요. 다른 얘기야. 자연수 집합에 대해서 fx가 이거야. x가 만약에 짝수면 그냥 반띵 하고 x가 만약에 홀수면 1 더할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합성 문제야. 여기다가 이걸 넣자. 이렇게. 그랬더니 얘가 3x-4가 됐어. 돼요? 별거 아니야 이제부터. y. 거기서 우리가 구하라는 게 뭐냐면 h 합성 g 합성 f에다가 a를 넣는데 얘가 5가 나왔대. 그런 자연수 a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지금부터는 어렵지 않아요. 자, 우린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이거 어떻게 되죠? 자, 여기 합성되어 있으니까 얘를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h 합성 g에다가 합성의 f의 a로 바꿀게요. 이 녀석을 두 개를 가져와. 그럼 이거죠. h 합성 g에다가 f에다가 a를 넣어서 계산할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바뀌는 거예요. 뭐가요? 1번. 만약에 a가 짝수다 라고 한번 해보죠. 이게 서술형으로 나온 이유는 이런 거예요. 케바케를 할 겁니다. 그러면 fa가 얼마예요? 2분의 a에 이렇게 되죠. 하란 대로 했어. 그럼 이제 우린 뭐가 되냐면 이때는 h 합성 g에다가 2분의 a를 넣겠다. 이거 맞네. 자, 하란 대로 하라니까 이거다 넣을 거야. 함수가 있는데 2분의 a가 와서 여기 2분의 a가 왔잖아. 그러면 3개에 2분의 a하고 빼기 4를 했더니 걔가 뭐가 됐어요? 5가 됐어요. 모르네. 자, 그럼 2분의 3a가 9가 됐고 a가 얼마야? 따라서 a는 6이 되죠. 그래야 9가 되니까. 이건 맞죠? 왜? 짝수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됐어요. 그런데 두 번째 a가 만약에 홀수라고 합시다. 그러면 fa는 a 플러스 1이 되죠. 그럼 우리가 이 계산을 할 때 h 합성 g에다가 a 플러스 1을 집어넣은 거죠. 이 자리에다가.
왜? 홀수라고 했으니까. 괜찮죠? 좋아요. 그럼 자 뭐라고? 여기 오면 3배 하고 다 빼. 오케이. 3배를 하고 4를 뺐네. 근데 걔가 5래잖아. 그럼 3의 a 플러스 1이 넘어가서 9가 되고 a 플러스 1이 3이 돼요. 그럼 a가 2예요. 될까요? 안 되죠? 어디에 모순이에요? 홀수라는 것에 모순이다라고 할 수 있죠. 모순이라는 단어 기억나세요? 상봉 명제에서 했잖아요. 앞뒤가 맞지 않다. 홀수라고 했는데 그래서 답이 얘가 되는 거예요. 이거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닌데 왜 나왔냐? 서술형이잖아요. 이런 걸 하라는 거예요. 쓰라는 연습을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서술형 쓰는 연습을 많이 해놔. 내가 나중에 혹시나 몰라서 약수형 논술이라는 거 들어봤죠? 3학년들한테 핫하다. 안 들어봤어요? 입시에 관심 없어요? 가천대, 상명대, 국민대, 약수형 논술. 대학가는 논술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냥 문제가 우리 시험지처럼 나와요. 그럼 걔를 논술형으로 푸는 거예요. 풀이과정을 써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다 잘 풀거든요. 감점당해요. 앞뒤가 맞지 않거나 어순이 맞지 않거나 뭔가 중간에 뭘 빼먹잖아요. 감점 이렇게 당하는 그런 시험이 있어요. 그걸 요새 한참 지금 사회에 보고 있거든요. 수능 보기 전에도 저번 주부터 엄청나게 보고 있어요 지금. 나중에 그런 걸 할지도 모르니까 우리도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그 아까 선생님이 하기로 한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 그래프 잠깐 볼까요? 생각났을 때 해야 되니까 129페이지로 잠깐 앞으로 당겨 넘어갑시다. 요거 하고 쉴게요.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 진짜야. 그래서 나 진짜 작년 2학년들이나 3학년들 수업을 보면 진짜 이걸 많이 해서 선생님 영상에 그래서 내가 아싸리 따로 이 챕터를 따로 그냥 영상을 찍어놨어. 그래서 그걸 계속 돌아 올려놨어. 왜? 너무 자주 나와서. 너무 자주들 까먹어서. 한번 볼까요? 자,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의 그래프. 어려워요. 안 그래도 그래프 어려워 죽겠는데. 거기도 그냥 말로만 설명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 거기 봐봐. 뭐 그냥 말로만 설명되어 있어. 129페이지가 아닌데. 미안. 129가 아니라 131이에요. 쏘리. 131입니다. 유형 24. 유형법 요거. 볼게요. 네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1번은 뭐냐면 아마 제일 많이 보게 될 건데 y는 하고 원래 fx가 있으면 이 함수의 전체에다가 절대값을.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뭘 얘기했죠? 뭘 얘기했냐 내가. 절대값은 원점에서부터의 거리이다. 기준이 되는 건 절대값 안에 들어가는 애가 0이야. 0보다 커? 작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해했죠? 이걸 까먹지 말라고요. 이걸 까먹지 말라고요. 저건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그럼 한번 해보자. 어떻게 하라고요? 네, fx가 0보다 큰 거와 작은 거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설명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프로 보고 설명할게요. 자, 봐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제 여기다가 계속 똑같은 그래프를 하나 쓸 거거든요. y는 fx를 이렇게 잡을 거예요. fx가 x-1이야. 그러니까 우린 이걸 하겠다는 거지. 선생님 아까처럼 범위 나눠서 그래요? 아니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예를 들어 그냥 저 녀석을 내가 이렇게 그릴 거라고요. 얘가 y는 x-1 이렇게 그리세요. 자,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네, 기준이 왜 이거 쓰세요? 기준은 항상 fx가 0이야 라고 하는 이 기준입니다. 그게 여기죠. 여기가 fx가 0이에요. 그럼 이 위쪽은 뭐예요? 여기는 fx가 0보다 큰 데고 여기는 fx가 0보다 작은 데잖아요. 그죠? 그러면 0보다 큰 건 그냥 살리세요. 똑같이 내고 살리잖아. 그냥. 작은 거는요. 마이너스 붙이죠. 이거 위로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죠. 얘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요. 끝.
이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1차니까 너무 쉬운데요? 그렇죠? 너무 쉽죠?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더 들자면 이런 거 있죠. y는 x-1을 x-2의 전체. 쟤도 이렇게 그리죠. 아,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되거든. 1, 2 이렇게 되죠. 이게 그래프야. 그렇지? 근데 어떻게 하라고? 아, 큰 건 그냥 도, 큰 건 그냥 도, 밑에 있는 거 위로 볼로 올리로. 선생님이 이해했나요? 이런 얘기. 괜찮아요? 이게 다야. 이렇게 하면 돼.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 그래프를 그려. 안에 걸. 그 다음에 x축을 잘라. 밑에 놓고 위로 올려. 끝. 이해는 쉬워요. 제일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아마 앞으로도 제일 많이 보게 될 녀석일 겁니다. 까먹으면 안 된다. 알겠지? 자, 두 번째. 두 번째. 얘도 좀 많이 나와요. 하고 여기에다 절대값. x의 절대값.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건 기준이 뭐냐면 기준이 x는 0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y축 기준입니다. 이거 어려워. 희한하게 너네가 이걸 못하더라고. 자, 보세요. 똑같은 거 저기 예를 들어 저거 할 거야. 그래서 얘가 y는 이걸 할 거란 거야. 이걸 할 거야. 근데 저걸 무의자잖아요. 그렇게 외우지 말고 선생님 지금 예를 들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렇게 하자고. 봐. 이렇게 지나갔죠? 얘가 y는 x-1이에요. 그럼 잘 봐. 내가 지금 기준으로 잡은 애가 누구야? x는 0이야. 이거 잘랐지. 이게 기준이야. 근데 이쪽은 x가 0보다 큰 거고 이쪽은 x가 0보다 작은 거야. 이렇게. 그러면 0보다 큰 건 어떻게 하라고? 그냥 써. 그냥 살려. 똑같으니까. 선생님 이쪽을 어떻게 해요? 이 위로 올려요?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잘 봐. 여기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나 플러스 x가 들어가나 똑같지. 그럼 여기 있는 애를 이렇게 카피하는 거야. 여기 있는 게 1이 간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얘는 못 써먹어. 절대 죽어도 쓰면 안 돼. 저 자리에 음수가 들어갈 일이 없어. 이해했나요? 여기의 자리에 음수가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카피 떠서 이렇게 돼. 자, 예를 들어 어떻게 선생님 잘 봐. 여기에 2,1이라는 점이 있지. 맞아? 이게 무슨 뜻이야? f에다가 2 넣으면 1이라는 뜻이지. 근데 f에다가 마이너스 2 넣어봐. 절대값은 똑같잖아. 1이랑. 얘가 이렇게 넘어간다고. 넘어간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해요. x가 0보다 큰 데 살리고 y축 대칭으로 카피. 선생님 카피하라 그럽니다. 이렇게 복사해버려. 자, 그럼 이제 어려운 거 하나 할게요. 저거 해보자. 이거 한번 해볼래? 내가 지금 뭘 하겠다는 얘기냐면 얘들아 진짜 어려워. 잘 봐. 내가 여기 있는 y는 x-1, x-2가 있었잖아. 선생님 지금 하려는 게 뭘 것 같냐? 이걸 하라는 거야. 이걸 하자는 거야. 어려워졌지 갑자기? 잘 봐. 근데 하나도 안 어려워. 봐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면 이렇게 하면 돼. 자, 이렇게 했지? 1이라고 있잖아. 자, 어떻게 한다고? 잘 봐. 여기 2다이 오른쪽에 그냥 이렇게 살리라고. 살려. 그 다음에 여기 왼쪽으로 이렇게 카피하라고. 마이너스. 그래. 이렇게 하는 거야. 다야 저게.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야. 그냥 이렇게 기억을 하면 돼. 할 때마다 하려면 되게 힘들단 말이야. 분명히 니네 이거 까먹을 거거든? 그래서 내가 이게 나올 때마다 계속 해줄 거야. 근데 지금 2학년 3학년들은 이거 어려워하지 않아. 그냥 그려, 그냥. 그래서 그냥 반복이야. 계속 보고 계속 그리다 보면 이렇게 하면서요. 하고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야. 그걸 수업 시간에, 아니, 문제 풀 때 누가 물어보잖아. 야, 너 왜 그렇게 해? 저렇게 해? 안 물어봐. 그냥 뭐, 그릴 줄만 알면 돼. 그다음부터 문제가 안 어렵다고. 근데 자꾸 안 그려보니까 문제를 못 푸는 거야. 근데 딱 절대값 문제 나오면 어떻게 돼? 일단 경직이잖아. 절대값. 뭐, 풀리게. 넘기잖아. 근데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프 사용하는 거야? 절대값이야? 하루를 그려. 그 다음에 문제 풀잖아? 금방 풀려. 왜? 보통 절대값이 포함된 한 주의 그래프의 문제는 그래프로 푸는 문제입니다. 괜찮아요? 까먹지 마. 그냥 저렇게 한다라는 것만 기억하면 돼. 또 알려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제일 많이 안 쓰는 게 3번이야. 근데 니네 시험 범위에선 이 3번이 나와. 왜? 나중에 안 쓰니까 지금 아니면 언제 쓰겠냐? 라고 해서 3번이 되게 잘 나와. 그래서 짜증날 때가 있어.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나와.
그리고 니네가 얘랑 저 1번을 겁나 헷갈려. 자, 뭐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에? 예, 이게 되게 헷갈리는 거야. 어떻게 해요? 자, 별거 아니야. 선생님이 계속 뭐라고 했어?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녀석이 기준이야. 그럼 기준을 뭐라고 쓰면 되냐면 y는 0이라고 쓰면 돼. y는 0은 얘들아 x축이야. 선생님 여기다 아까 x축이었는데 그래서 내가 여기다 x축이라고 안 쓴 거야. 그럼 내가 헷갈릴까 봐 안 쓴 거라고. 얘는 그냥 위에 있는 거 밑에 있는 거 위로 이거야. 알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얘랑은 제가 잘 봐. 울지 말고. 자, 그럼 우리는 뭐 하겠다는 얘기냐면 여기다가 이걸 하겠다는 얘기야. 이런 거 처음 보지? 이제 나온다니까 이번에 처음. 잘 봐. 자, 갑시다. 울지 말고. 이거지. 얘가 이거걸랑. 자, 기준이 뭐라고? 이거라니까. 잘 봐, 선생님이 하는 거. 이게 y는 0이야. 맞지? 그럼 이쪽이 0보다 큰 거고 이쪽이 0보다 작은 거잖아. 0보다 큰 거 어떻게 하랬지? 살리니까 이렇게 살려. 자, 이제 어떻게 하게? 얘가 위로 올라가요. 저랑 똑같은데 장난해? 다른 거라니까? 이렇게 카피 떠야 돼. x축. 자, 아까 내가 뭐라고 했니? 여기에 2,1이 있다고 그랬지. 이게 뭔 뜻이라고? f에다가 2를 넣으면 1이라는 뜻이. 괜찮아? 여기다가 2 넣으면 1이잖아. 맞아요? 자, 이게 왜 1로 내려오게? f에다가 2 넣고 여기다가 절대값 할 거거든. 여기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도 되거든.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밑으로 내려오는 거야. 그럼 이건 어떻게 한다고? 여기를 그려. 그 다음에 이렇게 값이 떠. 이해했어? 1번이랑 다르다. 자, 또 어려운 거 해볼까? 저기 있는 거? 이거 하겠다고. 짠. 이걸 하겠다고. 이거 어떻게 해요? 못해요, 선생님? 할 수 있어. 잘 봐. 근데 이거 할 수 있어. 충분히 해.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었지. 괜찮아? 자, 어떻게 한다고? 위에 있는 거 살려. 자, 위에 있는 거 살리자. 그런 다음에 밑에다가 네. 이런 거 F가 나오는 거야. 이런 거 F가 나오고. 이해되세요? 이런 거 F가 나오는 거야. 어렵죠? 어려운 겁니다. 세 번째 것도 있는데 그건 안 하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할게요. 필요하면. 지금은 네 번째 것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따로 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비슷한 문제 한번 풀었어요. 자, 잠깐 쉬었다가 자, 볼까요? 이제 유리함수, 무리함수를 할 건데 앞에서 배웠었던 함수에서는 우리가 대부분 다항함수를 했거든요. 1차, 2차 이런 거. 근데 이제 함수 이름이 되게 그냥 간단한 게 y는 하고 fx 해요. 여기에 뭐가 오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져요. 여기 다항식이 오면 여태껏 다항함수였던 거예요. 1차식이 오면 1차 함수, 2차식이 오면 2차 함수 이렇게 오는 건데 여기 뭐가 오냐면 유리식이라는 애가 올 거예요. 유리식. 근데 이제 저게 뭐랑 비슷하냐면 우리가 수체계를 배울 때요. 실수라는 전체에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둘로 나뉘어서 하나는 유리수가 있고 그렇죠? 하나는 무리수가 있죠? 이렇게 기억나시죠? 이거 맞아? 유리수의 정의가 뭐였어요? 일단 실수, 리얼 넘버가 뭐예요? 수직선상에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숫자, 실존한 숫자, 그러니까 실측 가능한 숫자가 실수예요. 허수는 크기가 없단 말이에요. 허수는 허, 자가 이거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실수는 리얼 넘버, 진짜 실측 가능한 숫자. 그 중에 유리수가 뭐였냐면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b분의 a꼴. 그래서 a, b는 서로소인 정수고 b는 0이 아니야. 이렇게 썼던 게 이제 유리수의 정의였단 말이에요. 까먹지 마세요. 유리수라는 건 b분의 a꼴. 뭐 분수꼴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긴 하지만 보통 그냥 b분의 a꼴이라고 얘기하고 a, b는 서로소인 정수, b는 0이 아니야. 이게 유리수의 정의예요. 무리수는 뭐야? 비순환 순환소수죠. 맞아요? 그러니까 순환소수는 유리수였단 말이야. 근데 순환하지 않아. 그죠?
비순환 무한소수. 이게 유리됐어요. 이거 그냥 냅둬. 그런데 신기하게 여기서 정의하는 유리식도요. 얘를 따라가요. 책에 봐봐. 뭐라고 써있어? 유리식. 부당식 AB에 대해서 B가 0이 아니고 여기도 B분의 A꼴이잖아요. 봐봐. B분의 A꼴이에요. 그런데 A, B가 뭐라고요? 다항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B가 0이 아니다. 그래서 써있잖아 그렇게. 두 다항식 AB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내는. 자, B가 0이 아닌 상수면 얘를 뭐라고 한다? 그냥 다항식이라고 한다. 다항식도 유리수다. 맞잖아. 유리수에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잖아. 정수랑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기억나시죠? 이게 나뉘잖아요. 유리식도 두 개로 나뉘어요. 이렇게 두식. 만약에 B가 그냥 상수잖아. B가 상수야, 상수. 숫자야. 그럼 저 유리식 자체가 숫자분의 숫자가 되는 거니까 얘가 다항식이 돼요. 만약에 B가 상수가 아니야. 그럼 다항식이 아니라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분수식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렇게 쓸 수 있잖아. 뭐 3분의 2x-1이야. 이거 이렇게 쓸 수 있지. 3분의 2x-3분의 1. 뭐야? 다항식이잖아. 이해되세요? 선생님이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근데 여기는 이제 x-1분의 3x 플러스 2야. 이건 안 되잖아. 이건 분수식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부터 고민하는 건 이런 스타일을 이제 한번 보겠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어디 들어간다고요? 여기 들어갈 거예요. 여기 자리에 들어갈 거예요. 여기 자리에. 그럼 저게 유리함수, 분수함수. 그러면 유리함수도 두 개예요. 다항함수가 여기 들어가요. 다항함수도 유리함수예요. 조심해야 돼.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얘기한 분수 형태의 분수함수. 이런 애들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되세요? 그런 게 들어갈 거예요. 그럼 여기 맨 처음 페이지에는 그게 없어요, 지금. 유리함수에 대한 설명이 없고 다음 페이지 있어요. 138페이지. 일단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처음에 하는 건 이 유리식을 가지고서 뭔가를 계산하는 걸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선배들은 이 파트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개정이 다시 되면서 이 파트에 대한 조금 뭔가 중요성이 좀 더 부각이 돼버렸어요. 없진 않았어요. 지금 2학년들도 1학년 때 이걸 배울 때 있긴 했지만 이거보다는 함수 쪽이 더 셌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 파트도 한 번 더 보고 가야 된다. 자, 비교해주세요. 여기 있는 실수 파트와 여기 전체 그대로 갖다 베낀 거예요. 기억해 주시고. 자, 거기 보면 유리식의 성질이 있는데 이거 우리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유리수 계산하는 것처럼 하면 돼요. 더하기 빼기 마찬가지, 곱셈 나누기 마찬가지. 이렇게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애들을 할 거냐면요. 나누어 떨구기를 해요. 혹시 옛날에 분수할 때 대분수라는 거 기억나요? 요새 우리 애들이 한참 많이 하는 건데. 3분의 8이 있어요. 우린 수학에서는 그냥 지금 고등학교에서 그냥 이렇게 쓰잖아요. 이거 뭐라고 썼어요? 기억나요? 2의 3분의 1 이렇게 쓰잖아요. 2와 3분의 1 이렇게. 맞죠? 근데 이제 분수식을 이렇게 나누는 걸 할 거예요. 그래서 덜어내기라고 합니다. 떨궈버려요. 예를 들면 여기 이거 봐봐. 만약에 x-1분의 3x 플러스 2가 있었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x-1분의 여기다가 3을 써서 밑에 걸 하나 또 만들어요. 그럼 여기다 5를 쓰면 괜찮아요? 그죠? 마이너스 3에다 5를 하면 2가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괜찮았어요? 그럼 얘를 이렇게 쓰겠다는 거죠. 그럼 나는 3 더하기 x-1분의 5를 이렇게 쓰겠다는 거죠. 덜어내는 거죠. 식은 저렇게, 분수식은 저렇게 해서 많이 계산을 해요. 이 상태로 두기도 하고요. 떨구기도 하고요.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괜찮죠? 네. 좀 밑에 있는 거 한번 문제 풀면서 일단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가 좀 힘든 사람들은 137페이지 꼭 푸셔야 돼요. 137페이지 풀어야 된다, 얘들아. 알겠죠? 통분한 시험 이런 거 나와 있어요. 그런 거 할 수 있어야 돼. 안 되면 이따 하고요. 자, 넘어가서 140페이지 좀 잠깐 갔다가 다시 돌아옵시다. 엄청 어렵진 않아.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뭐 분수에서 했었던 것처럼 계산을 할 건데, 계산 같은 걸 하는 건데, 그 계산을 잘 할까 못할까의 차이인 것 뿐이에요. 연습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되게 싫을 수도 있어요. 봐봐. 별거 아니야. 자, 948번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인수분해만 잘 하시면 돼요.
이거 어렵냐? 봐봐. 해볼게요, 천천히. 솔직히 얘기하면 이런 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외하게 연산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나누기입니다. 나누기 주심. x 플러스 3. 그 다음에 여기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곱하기 2x분의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해보죠. 천천히. 자, 밑에 거 인수분해하면 갑자기 이제 너무 좀 유치해졌죠. 괜찮아요? 여기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해주시고 여기 곱하기 하면 이거 뒤에 어떻게 하죠? 잘 바꾸죠? 그 정도는 다 할 줄 알잖아요? 위에 있는 밑에 내려가서 이거 안 되면 얘기해 주세요. 지금 안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연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안 바꿔요. 그래서 여기 x에 x 플러스 2 하시고 여기 x 마이너스 1. 그럼 쉬워.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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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끝. 다 했어요. 남는 게 뭐냐? 여기 x 남았다. x에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통분도 하시면 돼요. 통분할 줄 알지? 네, 그 밑에 있는 건 다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유리식과 항등식은 뭐냐면 952번을 보시고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풀어보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x가 뭐? 마이너스 1이 아니고 x가 뭐? 2가 아니래요. 이런 모든 실수 x. 자, 거기에 밑줄 치세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런 거. 그런 말이 나오면 항등식이다 라는 거예요. 나중에 3학년 돼서도요.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항등식이다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쓸 수 있어야 돼요. 항상 성립한다. 뭘 넣어도 괜찮아. 식 같은 거야.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x-2분의 위에 a가 써있고 x 플러스 1분의 위에 b가 써있고 이 문제도 나중에 엄청나게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자, 요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성립할 때 a, b를 구하라. 질문. 이게 왜 있어요? 네, 분모가 0이 되는 건 맞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원래 기본 베이스 문제에서도요, 분모가 0이 되는 건 다 들어가 있어요. 분수식은 항상 분모가 0이 안 됩니다. 킵 해주세요. 그 값을 아예 정의하지 않아요. 알겠죠? 자, 어떻게 해요? 항등식이잖아요. 방법이 되게 여러 개예요. 얘 양변에다 얘를 곱하셔도 돼요. 근데 항등식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를 통분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통분해? 여기다가 뭐 곱해? 얘를 곱하지. 자, 이거 한 번 써도 돼요. 이렇게 쓰이고요. 여기다가는 a의 x 플러스 1을 써주고 여기는 b의 x 마이너스 1을 써주겠다는 거죠.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오케이? 자, 안 되면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여기도 인수분해 하면 똑같이 얘기 되잖아요. 분모가 똑같아졌다고 이렇게. 되고, 그냥 이렇게 쓰세요. 5x 플러스 1. 그럼 이제 뭐만 같으면 되죠? 분자만 같으면 되죠. 왜? 얘네가 밑줄 친 것처럼 이거 아닌 모든 실수 x에 성립한다면서요. 괜찮죠? 그럼 뭐라고요? 항등식이라고요. 얘랑 같다고. 그래서 이렇게 해요. 여기를 쓰면 ax 플러스 a. 자, 계산 좀 빨라져야 됩니다. 얘가 5x 플러스 2야. 이거 x 푸는 거 아니야, 얘들아. 여기다가 a 플러스 b에 x를 하시고 a 마이너스 2b를 했더니 얘가 됐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a 플러스 b가 5야. a 마이너스 2b가 2야.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얘가 얘랑 같고 얘가 얘랑 같아야 항등식이잖아요. 괜찮아요? 네. 그러면 3b가 3. 따라서 b가 1, a가 4. 이렇게 결정입니다. 괜찮아요? 이거 이렇게 푸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말귀를 알아둬야 풀 수 있어요. 오케이. 자, 이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덜어내기입니다. 죽었어요. 뭐가 짜증나냐면 계산이 진짜 더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자, 적어보실 건 빨리 적으시고
선생님은 955를 적고 있을게요. 똑같은 문제잖아요. 방금 푼 거랑. 여기 뭐라고 써있냐? 분모를 0으로 만들지 않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저걸 정의했더니 얘가 성립할 때 라고 하면 얘도 상등식이에요. 괜찮죠? 문제가 되는 게 뭘 것 같아요? 선생님, 통분 어떻게 해요? 4차 나올 텐데. 왜냐하면 얘가 되려면 이만큼을 여기다 또 곱해야 돼요. 죽어요. 자, 그래서 뭘 하냐면 덜어내기라는 걸 할 겁니다. 이 전에 문제를 살짝 지워도 돼요? 괜찮을까요? 좋아요. 봐봐, 할 수 있어. 충분히 가능해. 자, 선생님이 하나씩 해볼게요. 뭐가 있냐면 맨 처음에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2가 있어요. 얘를 내가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1 더하기 1이라고 해서 1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해서 괜찮아요? 이거 하나 나누고 이거 나머지 쓰는 거예요. 야, 그렇지. 덜어내기. 무거워, 나. 위에 있는 애가 무거워. 내려놓으라고 문제 같아요. 무거워. 겁는 무거워. 자, 또 할게요. 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3도 무거워. 무거워. 그래서 이렇게. 괜찮아요? 자, 또 아니, 여기다 이렇게 하다 보면 뭐 딱 보이잖아. x 플러스 4네. 오케이. 무거워. 덜어내자. 4분의 x 플러스 5. x 플러스 4분의 x 플러스 4 더하기 1. 무거워. 이렇게요.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됐죠? 자, 이제 쓸게요, 여기다가. 선생님, 저 1들이, 아니야. 잘 봐. 없어져. 왜? 더하기, 빼기, 더하기잖아. 자, 쓸게요. 이렇게 되죠. 1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1, 빼기 1 더하기 x 플러스 2분의 1, 빼기 1 더하기 x 플러스 3분의 1, 빼기 1 빼기 더하기, 더하기, 이렇게요. 이거 나중에 씁시다. 이쪽만 딱 이렇게 됐어요. 됐죠? 괄호를 싹 풀어봐. 빼기 1 빼기, 좋아. 빼기 1 빼기,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더하기, 빼기, 더 지웠어요. 자,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선생님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선생님, 그러면 얘네 둘 하고 얘네 둘 하면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돼요. 근데 이렇게 안 나오는 경우가 좀 있긴 해요. 잘 들어봐요. 그냥 이 상태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자, 얘네 둘을 먼저 통분할게요. 이걸 또 한꺼번에 통분하려고 하면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얘네 둘을 먼저 통분해요. 얘 빼기 얘를요. 자, 보세요. 그럼 이렇게 되죠. x 플러스 1, x 플러스 2에서 빼기니까 x 플러스 2에서 x 플러스 1을 빼면 되죠. 괜찮아요? 이렇게 갖고 나면 1, 이렇게 갖고 나면 마이너스. 이렇게. 그 다음에 뒤에 걸 쓸 거야, 여기. 괜찮아요? 그 다음에 내가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묶어버릴게요. 여기가 x 플러스 3, x 플러스 4인데 마이너스를 묶으면, 이렇게 묶으면 여기도 마이너스가 되죠. 얘네들만 계산하는 거니까 여기로 계산 조심해야 돼. 이렇게 되죠. 자, 잘 봐요.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얘에서 얘 빼면 뭐 남죠? 1 남죠. 얘에서 얘 빼면 뭐 남죠? 1 남죠.
그럼 분자가 똑같잖아요. 그럼 계산하기 편해. 여기도 11이고 11이어서 다 사라진 거야. 만약에 여기 하나가 2였으면, 여기가 2였으면 이게 안 사라져요. 선생님 얘기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능하세요? 괜찮아요? 좋아요.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근데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 방법을 추천해주고 싶진 않아요. 하나가 더 있긴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얘랑 하고 얘랑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건 나중에 조금 더 풀고 나서요. 그건 왜 그러냐면 여기를 통분할 때가 문제거든요. 밑에를 통분할 때. 잘 봐요. 자, 이거 그럼 이렇게 됩니다. 이 진짜 계산이 더러운 문제 맞다니까. 여기 뺐으니까 1이죠. 빼기 1이란 말이에요. 와, 똑같이 11이잖아요. 이렇게. 계속 저걸 맞춰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쉬운데 막상 본인들이 풀어야 되는 문제 같은 경우는 안 쉬워요. 예를 들어서 네. 보세요. 956번 봐봐요. 위에 거 어떻게 덜어낼 거예요? 덜어내고 통분도 해야 되는데 통분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이런 연습을 해야 돼요. 이건 100%? 아니야. 한 90% 정도는 계산 연습인데 그 안에 팁이 조금씩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계산이 좀 더 빠를까라는 거. 이건 기본 문제라서 이 상태로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밑에 어떻게 했죠? 자, 이제 그냥 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고 이쪽에는 얘가 곱해졌으니까 여기가 x 플러스 3, x 플러스 4에서 빼기 x 플러스 1, x 플러스 2를 빼시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위에 것만 분자만 계산할게요. x제곱에 7x 플러스 12에서 x제곱에 3x 플러스 2를 뺐죠. 그러면 쫙 지워지고 4x 플러스 10이 나와요. 요게 요 자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요건 되게 그냥 심플하면서도 계산을 좀 빨리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인데 미안하지만 시험 문제에 이런 계산 문제가 나와요. 근데 얘처럼 심플한 건 안 나와요. 더럽게 나올 거예요. 얼마만큼, 아까 내가 뭐라 그랬죠? 얼마만큼 빨리 계산하는 방법을 찾아서 해결할 거냐의 차이예요. 누구는 노가다로 다 미치듯이 계산하고 있고, 누구는, 이렇게 하고 얘네들이 하면 되겠다. 얘네들이 하면 되겠다라는 걸 빨리 찾으면 그냥 진짜 금방 끝나요. 더러운 문제에서 더 그래요. 진짜. 나중에 내가 풀면서 보여줄게요. 이건 그렇게 차이 나진 않는데, 다른 애들은 진짜로 차이가 많이 나요. 짜증날 정도로. 뭐야?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었어? 라고 할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나중에 내가 보여줄게요. 자, 그 다음에 유형 4번. 거기다 별표를 하나 쳐주세요. 되게 중요합니다. 뭐냐면, 자, 조금 더 풀 시간 드릴게요. 부분분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분분수. 부분분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우리가 저번에 우리 잠깐 했는데 수열이라는 걸 할 때 얘를 그거 쓸 거예요. 2학년 되세요. 잘 봐요. 여기까지 하고 문제 풀 시간 줄게요. 네 문제니까 풀 수 있는 만큼 풀어볼게요. 자, 봐봐요. 뭐가 있냐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자, AB분의 1이 있어요. A랑 B가 10이에요. 10 곱하기 10분의 1이에요. 근데 얘가 1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건 조심하시고. 얘를 이렇게 따로 쓰고 싶어요. 이렇게 따로 쓰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A분의 1 빼기 B분의 1로 쓰고 싶어요. 그럼 여기에 B 빼기 A분의 1이 온다 라는 겁니다. 되게 유명한 녀석입니다. 잘 봐요. 저게 어떻게 된 거냐면 거꾸로 한번 해볼게요. A분의 1 빼기 B분의 1을 한번 하려고 해요. 이걸 해볼 거예요. 이걸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죠? 통분했죠. 여기다가는 B 곱하고 여기도 B 곱하고 여기는 A 곱하고 여기 A 곱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A, B 분의 B 마이너스 A가 됩니다. 괜찮으세요? 자, 이 전체를 B 마이너스 A로 나눠서 얘가 앞으로 간 거예요. 이게 이거잖아요. 이해했어요? 어떻게? 얘를 B 마이너스 A분의 1을 해. 이렇게. 여기다가도 B-A분의 1을 해. 요게 이제 지울게. 이게 이거고, 요거잖아요. 이렇게 거꾸로 한 거예요. 그래요? 근데 이제부터 얘 때문에 환장할 거예요. 근데 딱 틀 잡히고 나서는 그 밑에 문제가 되게 좋아. 이거야? 오케이.
근데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이 연산이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변형하는 것까지 같이요. 보세요. 선생님은 한번 해볼 테니까. 자, 밑에 있는 문제를 보면 얘들아 이런 얘기야. 간단하게 얘기해서 x에 x 플러스 1분의 1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애가 있어요. 심플하게. 그 밑에도 있으니까 일단 이거부터 하고요. 얘가 어떻게 한다고? 얘가 a야. 얘가 b다. 야, b에서 a 빼면 뭐 나와요? 1 나오죠. 1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 1 쓰시고 1분의 1 쓰시고 그냥 있습니다. 아 이거야? 우리 앞에 1이 있었어요. 이렇게. 생략한 겁니다. 봐. 얘에서 얘를 뺐잖아. 통분했어. 얘가 일로 가고 얘로 가니까 사라졌지. 이렇게 되는 거야. 나중에 여기서 다이렉트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b 빼기 a가 1이니까 됐고 a분의 1 빼기 b분의 1 이렇게 썼잖아요. 이 얘기예요. 조금 이해되세요? 좋아요. 그럼 조금 다른 걸 한번 해볼까? x 플러스 1에다가 x 플러스 3분의 1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얘가 a야. 얘가 b다. 그럼 여기 뭐 나와? 2분의 1 나오죠? 저는 2분의 1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시 b 빼기 a 2분의 1이잖아. 그 다음에 앞에 거 쓰고 뒤에 거 쓰자고. 자, 연습 삼아 내가 얘를 통분해 볼게요. 통분하자.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죠. 뭐 나왔어? 여기 2 나왔죠? 이 2를 얘가 앞으로 나누겠다고. 이게 일로 갔잖아. 여기가 1이 됐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예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믿고 가요. 믿고 이제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부터, 이제부터. 믿고 가는 겁니다. 아, 저렇게 되는데? 오케이, 알겠어. 대신 제발 부탁인데, 여기 좀 빼먹지 마요. 이거 빼먹지 마. 이거 빼먹지 마. 이거 빼먹지 마요. 진짜 많이 빼먹거든. 자, 이제 풀어볼게요. 해볼게. 자, 그럼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 958번입니다. 나중엔 이 문제를 눈으로 풀 수 있습니다. 눈으로. 답 이건데? 진짜야. 거짓말. 정말 눈으로 풀 거야. 진짜야. 믿어봐. 자, 이렇게 돼 있어요. x 플러스 3분의 위에 3 있죠. 괜히 3 있는 거 아니야. 위에, 그 다음에는 x 플러스 3, x 플러스 7분의 여기 4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7, 12, 여기 5가 있을 거고요. 이걸 계산하래요. 자, 3, 4, 5는 그냥 두세요. 이거 할 거야. 이거. 오케이? 괜찮지? 자, 그럼 뭐야? 다 눈들이 풀렸어. 집중. 3을 앞으로 뺄게요. 이렇게 3 뺐어요. 됐죠? 자, 얘가 A고 얘가 B야. 이 빼기 A 얼마야? 3분의 1이죠? 다시. 얘가 A고 얘가 B라고. 얘가 B고 얘가 A야. A 곱하기 B야. B 빼기 A 하자고. 얘에서 빼 얼마? 오케이. 3분의 1 써요. 그 다음에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3분의 1. 선생님 방금 비슷한 문제 풀었어요. 하나. 그쵸? 자, 더하기. 위에 4가 있네. 4 써. 자, 얘가 A야. 얘가 B야. B 빼기 A 얼마야? 4분의 1이죠? 이거야. 4분의 1 하시고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잘 따라오고 계셔요? 이렇게 하면서 또 하나 외우는 거야. 여기 숫자 5가 있었어. 얘가 A야. 얘가 B야. B 빼기 A 얼마야? 5네. 일부러 이렇게 준 거야. 5분의 1 하시고 X 플러스 7분의 1 빼기 X 플러스 12분의 1이라고. 자, 무슨 일이 벌어졌냐? 자자작, 자자작, 자자작. 그래서 괄호를 딱 풀었어. 오케이. 괄호를 풀어보자. 자, 무슨 일이 벌어졌죠? 옆에 있는 애랑 손잡고 집으로 갑니다. 그럼 뭐만 남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맨 앞에 거와 맨 뒤에 거만 남습니다. 그럼 얘를 통분해요.
그럼 어떻게 되지? x에 x 플러스 12분의 이쪽에 x 플러스 12가 있는데 x를 뺄 거거든. 그래서 x에 x 플러스 12분의 12가 나와. 밑에 있는 것도 다 이런 방법이에요. 숫자도 마찬가지야. 숫자도. 밑에 959번도 숫자도 마찬가지긴 해요. 그거를 숫자로 계산하지 말고 선생님처럼 A가 5야, B가 7이야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7이 A야, 9가 B야 이렇게 해요. 왜요? 자,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네 문제. 일단 1번, 2번, 3번, 4번 위에 거 안 되면 밑에 거, 두 번째 거 한 번씩 풀어보시고 다음 거 넘어갈게요. 네, 봐봐. 얘들아, 이 유리식에서 이제 조금 특이한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면 비례식 케이스로 가는 게 있어요. 비율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제 많이 배웠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2대 3이랑 4대 6은 같죠. 6대 9도 같고요.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거는 뭐 초등학교 때도 배운 것 같아요. A 대 B가 C 대 D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같죠.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푸는 방법이 AD가 BC야 이렇게 푸는 거 맞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풀고요. 이렇게 할 거예요. B분의 A가 D분의 C야 이렇게 푸는 방향으로 많이 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비례식이 주어지는 경우 이렇게 결정해서 문제를 풀거든요. 그런데 더 어려운 건 뭐냐면 예전에는 저기 두 개로 나왔는데 책에서 보는 것 같이 세 개가 나와요. 무슨 얘기냐 이렇게 A 대 B 대 C는 X 대 Y 대 Z야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니까 이제 조금 뭐야 뭐 어떻게 곱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어렵습니다. 그럴까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 1대 2대 3이야. 선생님이 이걸 3대 6대 9라고 할게요. 괜찮아요? 그럼 얘들아 이게 안 돼.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안 돼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큰일 나. 그럼 어떻게 하냐면 똑같은 비율만큼 커진다고 생각해서 자 1을 3으로 나눴다. 얘랑 6을 2로 나눴어. 9를 3으로 나누면 같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가는 거냐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 A분의 C랑 D분의 B가 같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차피 이렇게 곱하면 똑같거든요.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집중해 주세요. 여기를 이렇게 가요. 그래서 여기를 어떤 K라고 두고요. X를 AK, Y를 BK, Z를 CK로 결정해서 문제를 풀기 시작합니다. 이런 방향으로 가요. 책에도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요걸 할 줄 알아야 돼. 이 비례식을요. 근데 옛날만큼 엄청 더럽게 나오진 않아요. 971번을 잠깐 볼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X 플러스 Y 대 Y 플러스 Z 대 Z 플러스 X 값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대 4대 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이거를 구하라 라고 했죠.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렇게 할게요. 그럼 X 플러스 Y를 한 칸 띄고 3K라고 볼게요. 3의 배수. 그 다음에 Y 플러스 Z를 저기 지금 하나 들어가고 있는 거니까 얘를 4K라고 볼게요. 그 다음에 Z 플러스 X를 5K라고 두죠. 그 다음에 이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입니다. 옛날에 풀었어요. 이런 연립방정식. 3개짜리. 두 개 나왔을 때. 어떻게 하죠? 다 더해요. 2배에 그럼 얘가 되고 여기가 12K가 되죠. 그러면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6K가 됩니다. 잘 봐요. 얘가 6이면 여기 Z가 없으니까 Z가 3K가 되죠. 맞나요? 3K. 여기 X가 없으니까 X가 2K가 되고요. 그럼 Y가 몇 K입니까? 딴 빼면 여기가 K가 되죠. 여기 잠깐만. 여기 Y가 없으니까 여기 K가 되죠. 그럼 3개 더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상태로 두세요. 그 다음에 뭘 구하래요? 이거 구하래요. 두네. x제곱 xy 3의 y제곱 이거 구하래요. 넣으세요. 여기다가 얘를. 여긴 연립방정식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넣어요. 그러면 여기가 4k제곱에 k제곱에 k제곱분의 x제곱이니까 4k제곱에 얘네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2k제곱 플러스 여기 조심해. 3이 하나 더 있어. 27의 k제곱. 그럼 그냥 14k제곱이고 뭐? 어디? 뭐? 내가 뭐 문제 잘못 썼어? 아, 여기 Z가 아니라 K구나. 땡큐. Y군요, Z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 3K제곱. 이렇게 돼서 여기가 5K제곱이에요. K제곱이 약분되면 여기 14분의 5가 되는 그런 상황. 되실까요? 이렇게 풀면 돼요. 엄청 어려운 건 아닌데, 저런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숙제는 여기까지예요. 143페이지에 974번까지. 하지만 이 얘기는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여긴 지울게요. 책에 있어요. 요건 책에 있으니까 지우고 여기 놔두고. 자, 유리함수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야 돼요. 그래야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듣고 이해가 좀 쉬워요. 조금만 더 설명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유리함수가 뭘까? 라는 건데 일단 기본 형식부터 갑니다. 기본 형식. 나중에 이제 변형으로 가긴 하는데 우리가 이차함수 할 때도요. 만약에 y는 a의 x제곱 플러스 bxc를 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뭘 하냐면 y는 a의 x제곱을 그린 다음에 얘를 평행이동해서 얘를 만들고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기본형이 이거예요. y는 일단 x분의 k라고 합시다. k가 0이 아닌 걸로. 요게 유리함수 첫 번째 기본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y는 x분의 1을 한번 그려보려고 해요. 우리가 언제 본 적 있냐면 중학교 때 함수 처음 배울 때요. 비례식, 반비례식 기억나요? 이게 반비례식이잖아요. x가 커지면 y값이 작아져, x가 작아지면 y값이 커져 이런 식으로. 기억나십니까? 그거였어요. 근데 이제 범위가 그때는 x가 0보다 큰 것만 했어요. 근데 이제 작은 것도 한다는 얘기죠. 이게 실수 전체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볼게요. 그리고 일단 여기 정의역에요. x가 0은 절대 못 들어가요. 그죠? 불가능하죠. x에 0을 넣을 수가 없어요. 분모가 0이 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자, 그래서 좌표를 집어넣으면 1,1을 지나요. 2일 때 뭐 이렇게 지나고. 제 그래프를 잠깐만 그리겠습니다. 이거는 까먹으면 안 되는 그래프예요.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내가 1을 잡으면 여기다가 1이라고 할게요. 1,1을 지나고 그 다음에 여기가 2면 여기가 2분의 1을 지나요. 여기다가 2분의 1을 넣으면 2 지나요. 3분의 1을 넣으면 1 지나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누워서 그래프 이렇게 이쪽이 이렇게 돼요. 근데 이쪽만 있느냐? 아니죠. 마이너스 1을 넣어도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래서 여기도 마이너스 2분의 1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2분의 1 넣으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것과 여기도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요. 여기에 y는 x분의 1입니다. 곡선이에요. 지금 책에는 그래프가 아예 안 나와 있는데 나와 있니? 안 나와 있죠. 앞 페이지에는 좀 나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됩니다. 이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 138페이지에 유리함수의 뜻하고 위에는 그런 했어요. 거기 9-9의 6에 x의 그래프의 그래프 형태가 되어 있고 k가 0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럼 만약에 잘 봐야 되나? 내가 여기다가 y는 만약에 마이너스 x분의 1을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반대쪽으로. 이렇게 반대쪽으로. 반대쪽으로. 이렇게 되십니다.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생각해봐. 1 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올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1 넣으면 1이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선생님이 지금 두 개의 그래프를 다 그려놨습니다. 이런 형태. 자, 그럼 얘의 성질을 좀 볼게요. 거기 138페이지에 써 있어요. 성질을 잠깐 보시면, 자, 저기요, KX. 자, K가 만약에 양수잖아요? 그럼 여기 하얀색, 여기랑 여기. 즉, 제1사분면이랑 제3사분면을 지납니다. 근데 만약에 K가 음수면, 빨간색, 제2와 4사분면을 차지하게 됩니다. 괜찮으세요? 그리고, 자, 잘 봐, 얘들아. 이게 올라가는 걸 우리가 증가라고 하거든? 그래서, 여기 K가 없으면 여기도 올라가고 여기도 올라가요. 증가함수예요. 그런데 이게 증가함수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 찍으면 내려온 거잖아. 계속 증가는 아니니까 범위별로 이쪽에서 증가, 이쪽에서 증가. 여기도 이쪽에서 감소, 이쪽에서 감소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 증가함수라는 얘기가 쓰여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함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면 정의역입니다. 정의역은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x바 x는 그냥 0만 아니면 됩니다. 그런데 얘가 0이 아니어서 올라가고 내려가기 때문에 치역 또한 y와 y가 0이 아닌 실수가 됩니다. 이건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되게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점근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뭐였죠? 점점 가까워지는 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점근선. 점점 어떤 선에 가까워져요. 대신 만나지는 않습니다. 보세요. 이 하얀색 그래프. 이렇게 따라가면 X축이랑 점점 가까워지죠. 맞나요? 아니요. 절대 죽어도 안 만나요. 0이 안 된다니까.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 함수의 그래프의 점근선은 X축과 Y축입니다. 얘네가 점근선. 올라가면 계속 따라서 안 만나요. 여기도 계속 내려가면 안 만납니다. 그래서 점근선 뭐다? 점점 가까워지는 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X축하고 Y축이라고 하는데 책에 이렇게 적혀 있어. X축이라고 Y축이라고. 그 옆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X축은 Y는 0. Y축은 X는 0. 이렇게 써놓으세요. 왜냐면 나중에 평행이동 시킬 거거든요. 바꿀 거예요. 거기 3번에 X축, Y축에 적혀 있는 데가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이런 얘기 했습니다. 뭐 안 되면 다음 시간에 적으세요. 자, 4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원점 대칭입니다. 맞아요. 원점 대칭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봐요. 내가 여기 있는 점이 원점에 의해서 이거 넘어가서 여기 있는 점. 아까 여기 있는 점도 원점을 통해서 넘어가서 이 점으로 넘어가요. 원점 대칭. 그리고 하나 더. y는 x 또는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도 대칭입니다. 자, 내가 여기다가 y는 x를 하나 그릴게요. 이게 y는 x는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거 y는 x. 그럼 봐. 여기 있는 점이 이렇게 넘어와서 이렇게. 자, 여기가 뭐였냐면 아까 여기가 2분의 1,2였거든. 여기가 2,2분의 1이거든. 이렇게 넘어와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렇게 되는 직선이 있습니다. 얘도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게 어디예요? 여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자리 바뀌고 부호 바뀌었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이거 이번 우리 시험범위였어요. 그래서 이거 까먹으면 안 됩니다. 이 성질들. 정의역, 시역, 점근선, 대칭. 책에다 나와 있어요. 이해하셨죠? 이거 까먹으면 안 돼요. 자,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밑에 5번에 K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그래프는 원점에서 멀어집니다. 그거까지만 할 거예요. 한번 봐놔야 다음 시간에 볼 때 좀 편하거든, 눈이. 이런 게 있어? 라고 하는 것보다 한번 지금 봐놓으시고 나중에 이거 평행이동 할 거거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내가 했잖아. 기본이동의 얘들아. 이거 나중에 이렇게 바꾸는 것처럼 얘들 나중에 바꿀 거예요. 이게 되게 어려워. 연습을 해야 돼. 그리고 이 유리함수가 나중에 우리 좀 힘들게 해요. 2학년 때 가서. 내가 그러잖아. 안 나오면 내가 한 요 정도까지만 하자고 넘어가겠지만 계속 나와요. 짜증날 정도로. 자, 보세요. 얘들아, 만약에 여기 이렇게 지나가는 게 x분의 여기가 1,1이잖아.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지나가는 얘가 x분의 1이야. 그럼 x분의 2는 어떻게 될 것 같아? 멀어지죠. 왜냐하면 1일 때 2를 찍어요.
2일 때 2분의 1을 찍어서 약간 이렇게 돼서 이렇게 멀어집니다. 원점에서부터 멀어집니다. 앞에 숫자가 커지면. 여기도. 2일 때 1, 2일 때 1이라서 이 5점이랑 이 5점 지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멀어지게 돼요. 멀어집니다. 멀어져요. 그래서 거기 써있죠? 조심해야 되는 건 그거야. 여기 이렇게 되는 게 y는 x, 마이너스 x분의 1이잖아. 이게 y는 마이너스 x분의 1이잖아. 여기도 내가 이걸 그리면 얘도 멀어져요. 이렇게 멀어지거든. 멀어지거든. 그러니까 k가 커진다고 얘기할 수가 없고 k의 절대값이 커진다라고 써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숫자가 뿔만 상관없이 숫자가 절대값이 커지면 원점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중에 헷갈리거든, 저게, 이게 되게 많이.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설명한 다음에 편의 이동하는 거 할 거예요. 이게 유형이 겁나 많거든요. 한 5분, 10분만 그 앞에 풀었던 거 다시 한번 좀만 더 푸세요, 지금. 나중에 뭐 그래프 그리는 연습도 우리가 할 거예요. 풀다가 안 되는 건 질문하셔도 됩니다.